네, 5월 둘째 주 연예계에는 새로운 기록과 인기 가수들의 신곡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4가 흥행 독주를 이어갔고 이명웅 씨 등 인기 가수들의 신곡이 음원 차트 상위권을 포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스크린 관련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 범죄도시 4 굉장히 지금 흥행인데 독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1,000만을 넘을까요? 네, 이제 1,000만 돌파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영화 범죄도시 4는 9일 기준 누적 관객 수 884만 3천여 명으로 15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습니다. 이 기세라면 이번 주말 1,000만 관객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도시 4가 1,000만을 돌파하면 범죄도시 시리즈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처음으로 3편 연속 1,000만을 넘는 트리플 1,000만 영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범죄도시 4를 두고 좀 여러 논란이 있다고 들었는데 뭐 스크린 독점을 비롯한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도시 4는 이전 시리즈보다 많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우선 작품에 대한 평가도 확연하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여성 형사 캐릭터를 처음으로 등장시키는 등 약간의 변화를 주기는 했지만 이야기 구조와 유머가 반복돼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스크린 독과점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최근에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는데요. 범죄도시 4의 상영 점유율이 80%를 웃돌면서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상영 점유율은 영화관의 전체 상영 횟수에서 한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하지만 극장의 입장은 다릅니다. 네. 관객들이 많이 찾을 만한 영화를 우선순위로 영화관을 상영관을 배정을 하는데 네. 범죄도시 4를 제외하면 마땅한 작품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배급사들이 범죄도시 4의 개봉 시기를 피했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규모 적자를 감수했던 극장들의 어려운 현실이 맞물려서 논란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팝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수 임영웅 씨 앙코르 콘서트를 앞두고 신곡을 냈는데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 6일 오후에 두 곡이 담긴 새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네. 신곡 온기와 홈이 발매 1시간 만에 음원 차트 1, 2위에 올랐습니다. 예. 음원 발매에 앞서서 공개한 온기의 뮤직비디오도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바로 임영웅 씨가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배우 안은진 씨가 함께 출연한 이 뮤직비디오는 단편 영화의 일부 장면으로 영화는 추후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임영웅 씨는 공연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오는 25일과 26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o의 앙코르 공연을 열고 팬들을 만납니다. 네. 예. 이명웅 씨 콘서트는 피켓팅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피켓팅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뭔가 뭐 피 튀기는 피 터지는 그런 건가요? 피켓팅이라는 네. 이름으로 그런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면서요? 네, 자녀분들이 이번에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효도 네. 선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번에 예매일이 4월 10일이었는데 이번에 이틀간 공연을 볼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대기자만 50만 명이었다고 해요. 배우 박보영 씨가 예매에 성공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암표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네. 3월 22일에 공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암표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가 됐지만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막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매크로를 활용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고 다른 수단으로 암표를 이제 판매를 하면 20만 원의 벌금형인데 벌금 수위가 너무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세계적으로 암표가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판매를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어도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 2주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도 이사회가 오늘 열리는데 이 사태의 좀 변곡점이 오늘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어도어가 이제 오늘 오전 중에 이사회를 열 예정인데요. 네. 민 대표 측의 법률 대리인 측은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을 한다면 그 소집을 통보하는 데 15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네. 이 일정은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통해서 추진하는 계획보다 1, 2주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민 대표
민대표 측이 원하는 시기에 임시 주총을 열어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예상대로라면 이 임시조총이 뉴진스 컴백과 비슷한 시기에 열릴 것으로 또 전망이 되는데 네. 뉴진스가 컴백 활동을 하는데 또 지장은 없을까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민 대표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겨냥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건데요.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민 대표가 해임이 되더라도 뉴진스의 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뉴진스의 컴백 활동 성공은 하이브와 민 대표 측 모두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뉴진스가 소속된 어두어가 하이브의 레이블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뉴진스는 24일 컴백을 앞두고 있으며 다음 달 일본 데뷔 싱글 발매와 도쿄돔 팬미팅 등 굵직한 일정을 연이어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패션계 소식도 짚어보겠는데 최근 미국 패션계 최대 행사 맷갈라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K-팝 아티스트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짚어주실까요? 네,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맷갈라에서 파파라치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레드카펫을 촬영한 일부 파파라치들의 발언이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영상을 보면 파파라치들은 로봇 같다며 점프를 해라고 무례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계속되는 무례한 요구에 리더 방찬 씨는 손뼉을 치며 다른 멤버들의 주목을 끈 뒤에 퇴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핫한 연예계 소식 모아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